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7-3-1 지역에 따른 인구 문제 차이라고 해서 인구 문제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차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실게요. 이전차시 진단평가 학습지 12페이지 상단에 최근 그 베트남, 필리핀 등 어디에서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로 이주해 오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그 부분에서 국제이동 부분 공부하실 때 최근에 우리나라 국제이동 이 부분 공부했을 때 했던 부분이에요. 베트남, 필리핀은 무슨 아시아라고 합니까? 그렇죠.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로 이주를 해오고 있죠. 대부분 그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무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인구 이동과 관련해서 이촌향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로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공장이 있는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을 이탈해서 도시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촌향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의 인구 성장의 특징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눠서 인구 문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일단 도입활동 132페이지에 도입활동을 보시면 할아버지 댁에서 생긴 일이에요. 할아버지 댁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시면 할아버지 날이 왔어요. 막 그러니까 반갑구나. 오늘아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고 있어요. 아버지 이번에 찍은 가족사진이에요. 그리고 가족사진을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있죠. 고맙다. 방에다 걸어놔야겠구나. 그리고 방에다가 이렇게 걸고 있는데 보니까 옛날 가족사진이 이렇게 액자가 걸려있는 걸 보여요. 나리가 할아버지한테 여기 아버지 사진이 있어요. 아버지 옆에 큰 고모 작은 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단다. 예전엔 형제들이 많았지. 막 그러는 걸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이분이 할아버지 그리고 이분이 할머니가 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여기 이분이 나리의 아빠겠죠. 나리의 아빠. 그리고 이분이 큰 고모. 큰 고모. 여분이 작은 고모. 그리고 죄송해요. 이분이 나리네 아빠네요. 그리고 이분이 큰아버지다. 그쵸? 큰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 큰 고모. 작은 고모가 되겠네요. 나린의 아빠가 그러면은 한 셋째쯤 되겠네요. 1번, 2번, 3번, 셋째, 넷째, 다섯째. 옛날에는 자식을 진짜 많이 낳았죠. 그래서 큰아버지, 큰 고모, 그 나린의 아빠, 작은 고모, 막내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대가족이 없어서 와 진짜 신기하죠. 그 위 그림 보고 나리 부모님 세대와 나리 세대의 가계도를 작성해보자 라고 했는데 나리 부모님 세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나리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큰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작은아버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나리는 아버지랑 어머니, 나리 이렇게 있죠. 요즘은 거의 대부분 그 한 명이나 또는 이렇게 두 명, 뭐 동생 뭐 이렇게 하나나 둘 이렇게 낳죠. 외동이나 아니면 거의 둘인 경우가 많고 그 셋까지 낳는 경우에는 다자녀라고 해서 나라에서 혜택을 줄 정도로 셋 이상은 찾아보기가 좀 많이 힘든 경우가 많죠. 과거에는 이렇게 많았었죠. 인구가 그 자녀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가 오늘 배울 그 개발도상국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개발도상국 시절이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약간 특징, 그리고 선진국의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나리 부모님 세대와 나리 세대의 형제수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 예시 답안의 과거에 비해 현재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일단 증가를 했죠. 그리고 결혼 연령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 기피도 있고, 자녀를 낳고 기르기가 힘들다 보니까 출산 기피 현상, 그리고 여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출생률이 낮아졌죠. 그리고 육아에 대한 부담, 사교육비 증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반드시 꼭 결혼을 해야 되나? 뭐 과거에는 결혼을 꼭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면 막 무능력자다, 뭐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오늘날에는 굳이 뭐 결혼 안 해도 되지라고 하는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형제수의 차이가 나게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 시간에도 공부를 하는 부분이라서 너네가 중복되게 배우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의외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하면서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 지역에 따른 인구 문제의 차이를 개발도상국이랑 선진국으로 비교해서 구분을 해보실 건데, 일단 세계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부터 살펴보실게요. 일단 세계 인구가 성장을 하는데 산업혁명 이전에 이전에는 인류가 농경 생활을 했죠.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후 인구가 계속 늘어나긴 했어요. 늘어나긴 했는데 기아나 질병,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률도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죽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 속도는 빨랐을까요? 느렸을까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출생률도 높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지만 여전히 기아, 질병, 전쟁 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사망률도 여전히 높았어요. 그래서 인구가 완만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생활 수준이 향상됐어요.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에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무엇보다도 무슨 기술이 발달하죠? 무슨 기술? 의학기술이,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죠. 태어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의료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지죠. 그리고 영아 사망률, 특히 영아 사망률이라고 해서 영아 사망률이라고 해서, 이 영아 사망률이 뭐냐면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 만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 수를 영아 사망률이라고 해요. 이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자, 국가별 인구 성장 속도를 또 따로 살펴보시면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이 인구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일단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체됐어요. 왜냐하면 출산율이랑 사망률이 모두 어떨 것 같아요? 태어나는 사람도 적고 사망하는 사람도 어때요? 모두 적어요. 그래서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 속도가 완만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에 있는 선진국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반면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또는 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이 산업화가 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인구 증가 속도가 완만하거나 정체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 교과서 133페이지 아래쪽에 세계 인구의 성장해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때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겠죠. 1950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죠.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비슷비슷했어요. 비슷비슷하다가 18세기 후반 뭐 이쯤 뭐 이쯤부터라고 이쯤부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 북아메리카 등 선진국은 인구가 급증하긴 했어요. 근데 현재 인구 증가율이 정체 또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쪽 선진국들에 해당하는 중앙 및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및 러시아, 오세아니아 이쪽 부분은 보시면은 쭉 느낌상 인구가 그냥 쭉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반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은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로 인해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가 이렇게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증가율이 높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아프리카, 중국,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인구가 확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 성장의 특징을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각각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인구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징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일단 개발도상국 먼저 살펴보실게요.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특징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은 근대화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사망률 낮아졌어요. 사망률 낮아졌는데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뭐 죽는 사람은 없는데 태어난 사람 많으니까 당연히 인구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러나 이 경제 성장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시달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기아와 빈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몰리게 되죠. 도시로 몰리게 되다 보니까 도시의 주택 부족이나 교통 혼잡, 환경 오염 같은 각종 도시 문제들, 이런 걸 도시 문제라고 해요.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일부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남아선호 사상 얘기 들어보셨죠? 남아선호 사상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이에요. 일부 북의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여아보다 남아를 더 선호하는 현상인데 이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 성비 불균형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성비가 불균형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이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수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출생 성비는 원래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게 태어나는 게 정상 성비예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이제 평균 수명도 짧기도 하고 과거에는 이제 전쟁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남자들이 더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생 성비가 남자가 조금 3명에서 7명 정도 더 많은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통계에 보면 이게 2000년에서 2005년 기준인데 주요국 남녀 신생아 성비 불균형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비가 120이 넘었어요. 엄청나죠? 여아 100명당 남아가 120명이면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남은 20명은 여자 짝꿍이 없는 거예요. 결혼할 여자들이 없는 거죠. 이게 2020년에서 2005년 통계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얘네들이 지금 거의 다 자랐겠죠. 거의 조금 있으면 얘네가 성인이 될 텐데 성인이 됐을 때 이때 태어난 남자애들이 성비 불균형에 대단히 시달리겠죠. 마찬가지로 이 나라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때 110명이었고 우리나라는 뭐 성비 불균형은 거의 요즘에는 심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문제죠. 일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성비 불균형 문제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은 일단 인구가 너무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 부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가 증가를 하니까 일단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 부양한다라는 건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부양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을 기계화하고 산업화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서 너무 도시로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국가별 합계 출산율 해가지고 우리 학습지 자료학습 밑에 1번 문제 보시면은 그 국가별 합계 출산율이 나와요. 다음은 국가별 합계 출산율 나타내는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 써보자 라고 했는데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 한 명이 평생 그 출산하는 평균 자녀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낳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세계 평균은 2.5명인데 니제르나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낳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게 2015년도에 평균값, 2010에서 2015년 평균값을 나타낸 건데 1.2명, 그 최근에는 막 0.9명, 0.8명 해가지고 세계 최저를 찍었죠. 우리나라가. 그 니제르,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이죠. 개발도상국은 세계 평균에 비해 합계 출산율이 대단히 높아서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경제 성장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기아랑 빈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게 이쪽 지역의 인구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2번 자료학습 보시면 국가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어디가 높아요? 일본이 되게 높은 걸 볼 수 있고 일단 세계 평균은 이게 지금 2016년 통계예요. 세계 평균은 8.2명, 우리나라는 13.1명으로 나오네요. 2016년 통계라는 거를 이제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일본, 미국, 프랑스 같은 무슨 나라? 선진국은 노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작년이죠. 작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7%로 고령 사회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그 고령화 단계를 고령화, 고령, 초고령 이런 식으로 단계가 가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인구 문제에서 바로 이렇게 선진국의 이거를 왜 했냐면 선진국의 인구 문제로 넘어가려고 이 문제를 한 거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령, 아기가 안 태어나고 아기를 안 낳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게 이게 선진국의 인구 문제가 되겠죠. 선진국의 인구 문제를 살펴보시면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아기 낳는 거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출생률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죠. 그러면 노인 인구가 어떻게 돼요? 노인 인구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저출산, 그리고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고령화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아기가 안 태어나고 노인은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에 생산 가능 인구,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생산 연령 인구라는 거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에서 64세 인구 집단을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거든요.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가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고 경제가 발달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노인들은
어때요? 계속 아프죠. 아프다 보니까 그 노인들이 들어가는 노인 복지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속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여러 가지 문화적 갈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전체적인 인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러한 인구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출산을 뭐하는 정책,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노인 복지 정책, 뭐 노인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던가, 정년을 연장한다던가, 연금 제도를 개선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노인 복지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해서 교과서 134페이지에 그 활동 보시면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독일과 앙골라를 비교를 해봤어요. 독일은 대표적인 이제 선진국이고 앙골라는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은 여기 반절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 X축은 그 인구가 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전체 인구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그리고 Y축은 그 연령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층 0세에서 그 14세까지 유소년층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앙골라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층이 엄청 많죠. 아, 독일 같은 선진국은 저출산이구나. 앙골라 같은 개발도상국은 그 출산율이 되게 높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청장년층 15세에서 64세까지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되겠죠. 여기까지 청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은 이 청장년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앙골라는 이렇게 있죠. 여기는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죠. 여기 노년층.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이 엄청 많죠. 그리고 앙골라는 그 노년층이 적죠. 여기는 개발도상국은 사망률도 높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출산율도 높고 뭐 죄송합니다. 사망률도 높지 않죠. 죄송해요. 그 개발도상국 막 개발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선진국보다는 그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사망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틀립니다. 평균 수명이 짧아요. 근데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독일은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노년층의 인구가 비교해서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독일이랑 앙골라 없이 이 모양만 보고도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비교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 134페이지 거기에다가 비교를 해서 써 넣으시면은 독일은 출생률이 높고 앙골라는 사망률이 높고 유소년층 비율은 독일이 낮고 노년층 비율은 앙골라가 낮고 평균 수명은 독일이 길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 그래프 보고 그대로 비교해서 적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살짝 실수했는데 사망률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료를 보고 독일과 앙골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구 문제를 빈칸에 적어보자 라고 했는데 독일은 선진국의 인구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노동력 부족, 국가 경쟁력 약화, 경제발전 침체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앙골라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를 정리하면 되겠죠.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과 생활시설의 부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아나 빈곤, 뭐 기타 등등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학습 해보실게요. 세계 인구는 18세기 후반 뭐 이후? 산업혁명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급속한 인구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서 인구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그런데 선진국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3번 다음 글을 읽고 맞으면 OX 3-1번 개발도상국에선 도시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택부족, 교통문제, 환경오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5. 선진국에선 청장년층의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X가 되겠죠.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죠.